줌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한번 사용해 봤어요. 지금 회사에서는 제가 줌을 통해서 영어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관련 프로그램 활용해서 한번 녹화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회사에서 저는 회사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았었고, 그동안은 이제 영어 강의, 정확히는 영어 코칭을 했었어요. 이제 회사 자체에 학습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이제 학생들 과제를 내주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으로 이제 영어 관련된 문법 중심으로 코칭을 해줬고요. 네, 블로그도 관련된 교육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죠. 다만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 블로그는 제가 여러 주제로 운영해 봤어요. IT, 건강, 교육, 경제 블로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주제의 블로그를 운영했었는데, 사업자 블로그, 즉 다시 말하면 뭐 상업용 블로그라고도 하죠. 뭐 그렇게 해서 어떤 이것을 실질적인 수익화 연결할 수 있는 블로그를 제가 운영해 본 적은 없어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제휴 마케팅 CPA 쪽으로 운영을 했었던 경험은 있고요. 다시 CPA 쪽으로 운영했었고, 그동안은 이제 다른 걸 홍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도, 뭐 그렇게. 그 다음에 주 수익은 애드포스트라든지, 현재는 이제 IT는 인플루언스 블로그가 돼가지고, 이제 IT 인플루언스 블로그를 통한 원고료를 받고 이제 글을 써주는 이런 부분들, 이제 업체 같은 경우는 협찬을 받고 이제 글을 써주거나 상품을 받는 경우에 이제 수익적인 부분이었죠.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 전달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수익을 냈던 부분, 더 많은 수익화에 성공했던 부분은 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브랜딩을 하거나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서 개인 사업과 연결했을 때 더 그 효과가 컸어요. 대표적으로 온라인 쪽으로는 쇼핑몰도 있겠고, 그 외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 뭐 설비 쪽이나 이런 쪽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실제 블로그를 활용해서 많은 수익 증진을 이뤘다고 해요. 일단 저 또한 지금 뭐 당장은 아니지만 원래 교육 사업 쪽에 관심이 있고 그쪽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뭐 상황이나 여러 여건이 좋지 않아서 사실 잠깐 멈춘 상태이긴 하지만, 이제 만약에 앞으로 이런 교육 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은 사실 이제 오프라인 중심적인 교육 학원이나 이런 쪽이 많았기 때문에 마케팅 효과가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쪽보다는 조금 덜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교육 분야 역시도 이제 특히 온라인 교육 쪽은 이런 블로그를 비롯한 마케팅 쪽이 사실 많이 들어갔을 때 차이가 난다고 저는 봐요. 제가 한 달 정도를 지금 데드라인을 걸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포스팅을 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지만,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제 제가 마케팅 관련된 공부와 또 개인적 프리랜서로서 하고 있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온전한 시간을 다 할애하지 못하겠지만 최대한 시간을 활용하고 이제 회사와 관련된 이 블로그를 통해서 어떤 수익적인 부분이나 브랜딩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관련 데이터는 제가 한번 따로 캡처를 지금 해놓고요. 지금 어느 정도 초창기 초반이기 때문에 하루 방문자 수가 지금 현재로서는 3, 40명, 5, 60명, 뭐 이 정도, 5, 60명 정도가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인데, 이걸 제가 이제 자신이 본격적으로 글을 쓰고 얼마 정도 일반 방문자 수가 늘어나고 그 방문자 수 대비 뭐 예를 들면은 저희는 교육 쪽이니까 교육 수강생들이 얼마큼 늘을지, 얼마큼 더 수강생 신청이 들어올지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어쨌든 이 블로그 하나만으로 효과를 막 엄청나게 기대를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에 직접적인 부분은 아닐지라도 브랜딩적인 부분, 브랜딩화 하는 데는 긍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끼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프리랜서로서 회사 블로그를 운영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내용들은 다시 한번 중간중간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몇 가지 써봤는데, 개인 블로그와 사업자 블로그의 차이점에 대해서 서류 이후 신청 시 먼저 적어볼게요. 서류 이후 신청 시 수락 비율의 차이가 납니다. 반대 입장이 된 거죠. 이제 사업자 블로그를 제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런 서류 유치가 몇 번 신청을 해봤는데 거의 잘 안 됐어요. 네, 실질적으로. 대행업체 블로그를
것이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겠죠. 반대로 제가 역으로 생각했을 때 개인 블로그 운영할 때 체류 시간이라든지 뭐 소통 부분을 감안해서 저는 이제 경험상 대행업체 운영하는 블로그라는 느낌의, 즉 상업 블로그들은 저희는 수락을 안 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서로 이웃 추가 신청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역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해결을 해야겠죠. 두 번째는 개인 블로그가 키우기에 더 수월하다, 이런 부분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전문적인 부분들,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겠지만 개인 블로그만 계속해서 운영해왔던 입장에서 봤을 때 개인 블로그가 더 수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방문자 수만 그냥 봤을 때 기본적인 로직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그냥 기본적인 키워드를 이해한 정도의 수준에서 조금 더 저는 이제 테스트를 해봤던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한 달, 두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면 일 방문자 한 1000명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근데 이제 보통 두 달 정도면은 좀 여유롭게 1000명에서 1500, 뭐 이 정도? 일반 블로그예요. 신생 블로그 마찬가지 포함해서. 물론 오래된, 좀 생성된 날짜가 오래되고 좀 더 좋은 최적화 가능한 블로그들은 더 많은 방문자 수를 낳을 수 있겠죠. 예, 그런 부분은 얘기를 번외로 할지라도 일단 개인 블로그가 키우기에 더 수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자 블로그를 성장시키려면 왜 이제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업자 블로그, 즉 회사 블로그를 지금 예를 들면은 이것을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 고민을 해봤어요. 지금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블로그 지수를 일단 높이는 건 공통적인 부분이죠. 개인 블로그든 사업자 블로그는 어쨌든 블로그 자체는 지수가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 중에 서로 이웃 추가를 할 때 일단은 체류 시간과도 연결되고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서로 이웃 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 더 나아간다면 더 좋은 정보를 얻어서 상대방이 내 블로그를 추가해주면 더 좋은 거죠. 이웃 수가 늘어나니까. 대신에 어쨌든 이 서로 이웃 추가를 할 때 부분은 관심사라든지 찐 이웃이라는 표현은 관심사랑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정말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웃을 찾아서 선별해서 이제 추가를 해야겠죠. 그다음에 브랜딩 효과도 같이 볼 수 있어요. 브랜딩 효과를 같이 볼 수 있도록 운영해야겠죠. 사실은 개인 블로그 같은 브랜딩화 이런 게 크게 의미가 물론 있죠. 물론 있는데 이제 사업 블로그만큼 있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이런 브랜딩을 내기 위해는 회사 이름하고 닉네임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네, 이미지, 회사 이미지라든지 그 이미지를 더 높여줄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은 사진 같은 경우 사진들 퀄리티도 마찬가지고 회사의 어떤 실질적인 그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만한 사진들을 달아야겠죠. 보면은 이제 상업 블로그, 즉 대행사 운영하는 블로그들 상당수는 보면 지나친 포토샵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포토샵 안에 사진만 하는 게 아니라 문구를 넣어서 완전 홍보성인 것을 탁탁 표시내는 경우가 있는데, 전 반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블로그도 보면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걸 역으로 생각해서 이런 포토샵이 많이 지나치게 물론 들어가야겠죠. 어쨌든 알려야 되고 홍보도 필요하니까. 근데 이런 것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고 블로그에 이렇게 운영을 하기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운 사진과 회사 블로그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몇 년 동안 다양한 주제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어쨌든 상업용 느낌의, 위에서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인데, 상업용 느낌의 블로그나 회사 홍보용 블로그일지라도 대행업체가 운영하고 있다는 느낌하고 사업자 본인 혹은 뭐 직원이 운영하고 있다는 느낌에서 차이가 났어요. 다시 말하면은 직접 운영한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사업하시는 분, 뭐 소상공인 포함해서 좀 더 큰 업체 대표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간혹 그런 분들 직접 운영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저도. 물론 거의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외에 이제 좀 가끔 보는 부분은 그 회사 직원분이 직접 회사를 소개해주면서 회사의 어떤 상품을 다루는지 뭐 이런 거를 어떤 좀 자연스럽게 해주는 블로그도 있더라고요. 그런 블로그는 소통도 많이 했고 그게 거부 반응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런 블로그의 상품들은 저도 좀 관심 있게 보게 되고, 뭐 이 외에도 뭐 농장이나 어떤 과일, 뭐 채소들을 농사를 짓는 분들도 블로그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대행에 맡기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블로그 운영하는 상품들도 이제 과일이나 이런 직접적으로 우리 먹거리죠. 그런 부분도 저는 보면서 만약에 다른 데와 별 차이가 없다, 가격 차이가 없다면은 거기를 직접적 연락을 해본 적도 있고요. 네, 그리고 문의해 본 적도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또 역으로
제가 이제 이런 블로그도 운영을 하게 됐잖아요. 이제 사업 블로그, 즉 회사의 블로그 운영했을 경우 저도 어쨌든 교육 사업 쪽에 이제 블로그이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수강생들을 유치하는 것이 사실 목적인 부분도 크잖아요. 물론 회사 이미지 알리는 것도 당연히 정말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과 연결할 수 있게 하려면 자연스럽게 좀 더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고 또 좋은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관련해서 좀 교육 정보만 일단 올리고 있어요. 일단은 누구든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 물론 그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있고 불구지수도 더불어 올리려고 하는 것도 있죠. 근데 이제 회사 브랜딩적인 부분에서 브랜딩화의 부분에서 저는 좀 더 정보를 많이 주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블로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예상적인 부분은 한 달 안에 일단은 방문자 수를 1000명 이상 만들고, 물론 이 방문자 수 자체로만 봤을 때는 어떤 특정 키워드를 찾아내서 사실 다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일시적으로 올랐다 떨어지면 오히려 블로그 질서에 또 마이너스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좀 더 서서히 우상향 곡선으로 갈 수 있게끔 한 달 정도를 좀 잡았고요. 지금 방문자 수보다 한 더 늘고 방문자 수 이제 1000명 정도를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정도로 늘렸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 추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응원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유튜브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유튜브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